얼굴이 좀 타신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최근에 이제 한가투 수익률이 시장에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속이 좀 타서 예, 속이 타서 얼굴이. VIP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한가투 8월호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전영재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박영수 부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습니다. 휴가를 내고 처음으로 미국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미국 어딜 다녀오셨나요? 뉴욕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뉴욕을 찍어서 가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래도 미국을 처음 가는 거면 뉴욕을 가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좀 어떠셨어요?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코리아타운은 두끼 아세요 혹시? 떡볶이.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떡볶이를 먹기도 했었었고요. 타겟이라고 생필품 파는 곳에서 불닭볶음면이 크게 전시가 돼 있어서 네. 그거를 사보기도 했었고, 세포라라고 화장품 편집샵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코리안 뷰티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이 팔리는 것도 봤었었고, 호텔에 들어와서 TV를 켜니까 미국 넷플릭스에서도 K-pop 데몬 헌터스가 1등이더라고요. 아, 요즘 핫하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K 파워에 대해서 접하고 나니까 국뽕이 차오르는 걸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뉴욕의 중심에서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좀 경험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감사드릴 일이 있는데요. 저희 한가투 펀드가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축하할 일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솔직히 감사할 일이기는 하지만 책임감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 펀드를 만들고 나서 석 달 만에 1,000억이 됐을 때는 정말 기뻤거든요. 그때는 보도자료도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막상 2년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1조를 돌파하고 나니까 책임감이 더 무겁게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주변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다 거절을 했었을 정도거든요. 이 펀드 하나에 가입한 수익자 수만 34,000명. 입니다.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저는 이분들 한 분 한 분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두 다 이제 좋은 수익률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이 펀드를 계속해서 확신해 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월간 한가투 영상이 그분들한테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투자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월간 한가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월 29일 지난달이었죠. 코스피가 4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6월 달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코스피가 2,7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한 20%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또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가투 성과 혹시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쉽죠. 코스피 수익률에 비해서는요. 코스피가 6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4%가 오를 때 한가투 수익률도 10% 올랐지만 그래도 한 4%포인트 정도 언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도 사실 한 5.6% 정도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가투 수익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한 2.5%? 지금 3개월 수익률만 보자 그러면 코스피하고 한 7%포인트 정도 언더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가입하신 분일수록 좀 우려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국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뜨겁다 보니까 최근에 좀 유예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할 만한 성과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가투 그 가입자 수, 월별 가입자 수를 보면요, 6월하고 7월 2달 동안에 14,000명이 이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34,000명인데 그 중에서 14,000명이니까 44%?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최근 2달 동안에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고, 월간 순 유입액만 보더라도 늘어난 그 자금이 한 4,500억 이 정도 되거든요. 전체 사이즈가 1조 약간 넘는데 4,500억이 최근 2달 동안에 들어온 돈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자본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 같고 앞으로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제일 잘했던 펀드를 고르셨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가입하고 나서 수익률이 좀 슬로우해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분들한테 제일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펀드 성과가 좀 슬로우해진 이유가 아무래도 좀 사이즈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죠. 사이즈가 커져서 수익률이 안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지난달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사이즈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사이즈가 문제였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돈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다른 일반적인 펀드들처럼 대형주들을 샀을 거고 지금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을 겁니다. 사이즈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는 지금도 저희의 초심을 지키면서 저희 스타일대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이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었던 장이었던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주도주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바뀌는 구간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는 시가총액 1등부터 우리나라에서 25등까지 종목들과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5개 종목 중에서요. 쌈밥, 삼성바이오로스 쌈밥 빼고는 뭔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그 중에서도 이제 3개월 동안 한 20에서 한 40% 정도 수익률이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대형주 지수가 있고 뭐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가 있잖아요. 최근 두 달 동안에 대형주 지수는 22%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중형주 지수는 한 15% 정도 올랐고요. 소형주 지수는 6%밖에 못 올랐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오름의 폭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던 장, 최근의 장이었었던데 한 최근 1, 2년 동안은 대형주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외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한 두 달 동안에 수급적인 요인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면이 맞물리면서 대형주 위주로 오를 때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률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된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올해 연초에 제일 핫했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방산이죠. 방산, 그 다음에 뷰티, 엔터, 밸류업 때문에 지주라든지 아니면 금융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저희가 주력으로 다 들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최근 두 달 동안의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동안 워낙 고생을 했고 본질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의심을 받고 있던 삼성전자가 최근에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도 파운더리 신규 고객으로 받아들였고 좋은 재료도 있죠.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품목 강세가 문제가 될 건데 그거를 대비해서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이 또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IT 위주로 이제 많이 주도주가 바뀌게 되고 그 상황에서 기존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처분을 하면서 저희 종목들은 미리고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반도체, 2차전지, 원자력, 조선 이렇게 지금 핫한 종목들은 비중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성과가 좀 시장하고 차이가 나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가 운용하는데 코스피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펀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핏이 예전에 운용을 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그때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버핏이라든지 그레이엄, 그 다음에 피터 린치가 활동하던 기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주식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대가들의 투자 기법은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교보문고만 가봐도 온갖 서적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튜버만 보더라도 이거를 다 풀어서 해설해 주시는 분도 다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동아리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최애 연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교육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훨씬 더 투자가 고도화됐습니다. 경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주식에서 초과 수익을 올리기는 예전보다도 훨씬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22년 동안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초과 수익을 내고 좋은 성과를 주식으로 내왔잖아요. 저희의 원칙은 딱 하나, 시장에서 가격이 잘못 매겨진 그런 종목을 반복적으로 찾아낸다.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품이 많이 듭니다. 가격이 잘못 매겨진 종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좋아질 거,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싸겠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걸 지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다 좋지만 잘못된 자본 배치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 있었다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자본 배치가 개선이 되면서 주주 환원이 늘고 기업 가치가 늘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것들이 가격이 잘못 매겨진 종목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의 특징상 오르는 데까지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것도 사실 저희들의 몫인 거죠. 새로 이제 그 한가투에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잘 모르고 수익률만 보고 가입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펀드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요. 저희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니까 뭐 앞으로 이런 걸 발표하겠지. 그러니까 미국 대미 투자 계획을 더 발표하면 더 좋아지겠지.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맞출 수 없는 걸 맞추려고 하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 파월이 금리를 언제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 트럼프가 8월 25일에 관세를 이렇게 만약에 확정을 져서 그때 수혜를 볼 종목이 뭘지,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변할지, 어떤 섹터가 이익을 볼지,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펀드의 특징은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펀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걸 철저하게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건 뭔데? 라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최준철 대표님은 정말 다독가십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으시고 1년에 한 50권 읽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컨텐츠의 소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동향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쓰든지 그것들이 히트를 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그것들이 기업들과 연관시켜서 어떤 소비재 기업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과를 가지신 분입니다. 김민국 대표님은 정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딥밸류 투자자입니다. 딥밸류라는 게 싼 종목이잖아요. 싼 종목을 발견했을 때 흥분할 수 있는 거는 타고나야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디테일한 전략을 가지고 요즘 특유의 뚝심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 가치를 개선시키기 위한 자본 배치 개선 노력을 계속 제안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면서 회사가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저희가 옆에서 또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저평가된 종목에 집중하시는 그 김 대표님도 있고, 박성재 매니저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 내에서 초대형주 말고 아직도 성장이 가격에 묻어있지 않은 중소형주를 참 탁월하게 발굴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조창현 매니저는 전문 매니저로서 이들의 모든 것들의 장점들을 두루두루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거죠. 이분들이 각자 제일 자신 있는 영역에서 종목들을 골라서 펀드를 만든 게 한가투 펀드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맞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펀드는 상대 수익형 펀드가 아닙니다. 절대 수익률 펀드입니다. 상대 수익률 펀드는 처음부터 구성 종목이 달라야 됩니다. 코스피가 오를 때 추종을 하면서도 알파를 내야 되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기간이 맡긴 상대 수익률 펀드가 있는데 종목 수가 400개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크 종목을 어느 정도 담아야 되니까. 네, 시장을 쫓아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절대 수익률. 여러분들 예금하면 이자율은 몇 프로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잘못 매겨진 그런 종목들을 반복적으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수익률을 안겨드리려고 노력하는 펀드라는 거죠. 한가투 펀드가 이때까지 출시된 지 28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코스피를 진 달이 한 10달 정도 되고 이긴 달이 18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56%의 확률로 코스피를 이겼는데, 코스피를 이기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절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코스피 수익률을 높인 거죠. 28달 중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달이 7달이었고요. 플러스 수익률이 난 달이 21달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숫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7월 달에도 플러스 수익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제 한가투 펀드는 목표한 대로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펀드는요,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확신을 갖고 그 종목들을 기분 좋게 더 살 수 있는 하이 컨빅션 펀드라는 겁니다. 7월 말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나서 8월 초에 이제 주가가 확 빠졌을 때가 있죠. 앞으로 그러면 장이 꺾였으니까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마련해 두자.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박앤세이라는 종목을 더 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최근에 사람들이 반도체 산다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화장품도 팔고 뭐 엔터도 팔고 이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떨어질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장기적인 암목을 갖고 더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가투 펀드의 이제 6월 말에 현금 비중이 10%를 넘었거든요. 이런 하락장을 거치면서 저희 종목들을 자신 있게 더 사다 보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이 5%까지 다시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사실 컨빅션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손이 잘 안 나가게 마련이잖아요. 주식을 살 때. 그야말로 정말 컨빅션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에 찬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왔던 거죠. 사람들이 겁을 낼 때 저희는 용기를 냈었던 거고요.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반대로 저희는 겁을 내면서 현금을 오히려 더 마련했던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오면서 시장 대비해서 절대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계속해서 올려왔었습니다. 네.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와중에서도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습니다. 연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좀 힘들었던 박성재 매니저가 올해 화려하게 좀 부활을 했습니다. 최근에 성재 매니저 수익률이 되게 좋죠. 제가 5월 달인가? 그때 월간 한가투 할 때도 박성재 매니저가 지금은 제일 고생하고 있었지만 다른 매니저가 또 수익률이 쉬어갈 때 박 매니저가 달려가면서 이 한가투 수익률은 또 좋아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언을 하셨죠. 예언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매니저들이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그 수익률들이 조금씩 쉬는 타임에 박성재 매니저가 휴메딕스라든지 LNC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올랐던 효성중공업 같은 하이 컨빅션 종목들로 베팅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전체 한가투 수익률을 어느 정도 또 캐리해주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저는 하반기에도 박성재 매니저가 이 한가투 수익률을 잘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어달리기의 표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잘했던 매니저들이 조금 쉬어갈 때 박성재 매니저가 더 달려주면서 말 그대로 이어달리기 효과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유입되신 고객분들께 결의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까지는 플러스 수익률이었는데 오늘 촬영일이 8월 14일이죠. 8월 13일까지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이번 달은 마이너스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더라도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는 스타일을 지키면서 잘 운용을 하고 있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잘하는 것에 더욱 집중을 해서 싼 종목들을 더 많이 담그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학의 시기에 또 큰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수익률에 일희일비 하실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월간 한가투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최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한테 꼭 이 말을 전해달라라고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VIP를 운용을 해오면서 고객들이 가져간 수익이라는 게 타이밍에 대한 수익은 아니었었습니다. 고객들은 결국 우리를 기다려준 인내에 대한 보답으로 수익을 가져가셨던 케이스거든요. 네. 고객님들이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달 월간 한가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위도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데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